자, 이번 시간에는 생명 시스템과 세포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동물, 식물을 구성하는 세포에 대한 이야기. 세포가 조직을 이뤄서 기관이 개체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세포들이 모여서 뭘 만든다? 조직을 형성하고, 조직이 기관을 형성하고, 그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가 된다. 여기서 이제 식물과 동물의 차이가 나는데, 식물은 조직들이 모여서 조직계, 관달과 같은 조직계가 식물한테 존재하게 되고, 동물 같은 경우에는 조직계는 없고 기관들이 모여서 소화계, 순환계 같은 기관계를 형성한다. 이 차이가 있었죠. 자,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세포는 생명 시스템이 아니다.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죠. 그래서 틀렸죠. 니은 세포 기관 조직이 아니라 조직기관이죠. 틀렸네요. 디귿 생물 개체는 다양한 세포가 서로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상호작용을 하는 생명 시스템이다. 정말 정확한 정답 되겠네요. 3번 되겠고요. 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식물세포의 구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식물세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A가 뭔가요? A. 네,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엽록체죠. 엽록체에서 뭘 한다?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거죠. 자, B는 뭔가요? 그렇죠. B는 핵이죠. 핵에는 DNA, 유전물질이 들어있고요. 자, C는 뭔가요? 네, C에서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죠?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뭘 만든다? 에너지를 생성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자, D는 뭔가요? 세포막이 되겠네요. 세포막. 요 안쪽에 있는 게 세포막이고, 요 바깥쪽에 덮고 있는 요거는 세포벽이 되겠죠. 이 세포벽은 식물세포에만 존재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2는 여기 동그란 거. 자, 이가 뭐예요? 뽀송뽀송하게 생겼죠? 바로 뭡니까? 리보솜이에요. 자, 리보솜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죠. 리보솜에서는 뭐가 합성된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가 바로 리보솜이다. 뽀송뽀송 리보솜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4번에 이렇게 짝지은 거 몇 번인가요? 네, 1번 되겠고요. 자, 이어서 5번 문제 보도록 할 텐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 그림 다시 갖고 와야 되겠네. 자,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하니까. 복사. 네,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되나 보겠습니다. 자. 안 되네요. 아이고. 갖고 싶나 봤더니 안 되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는 성숙한 식물세포에서 크게 발달한다. 자, A는 지금 성숙한 식물세포에서 크게 발달하는 건 액포겠죠. 그걸 틀렸고요. B는 유전물질이 있어. B가 아까 핵이었잖아요. 유전물질이 있다. 답 2번 되겠고요. 자, 6번.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만나서 펩타이드 결합을 하네요. 자,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면, 이런 펩타이드 결합이 쭉 연결되면 폴리펩타이드가 되고, 이것이 뭐를 만드는 겁니까? 단백질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럼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 아까 뭐였어요? 뽀송뽀송 리보솜. 그래서 답은 2가 되겠죠? 잘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식물세포에만 있는 소기관. 네, 바로 엽록체와 세포벽이 식물세포에만 있겠죠? 이거는 쉽죠. 자, 그 다음에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12번 문제인데요. 자, A는 뭐죠? 이게 지금 세포막이라고 치면 이게 전체가 지금 세포막이죠. 이게 세포막의 구조고, 이쪽이 지금 세포막의 바깥쪽이고, 이 세포막의 안쪽이다 라고 봤을 때, 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확산에 의해서 물질이 이동하는데, 인지질 쪽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막 단백질 쪽으로 이동하기도 하죠. 이 A가 바로 뭡니까? 이게 그렇죠? 막 단백질이죠. 막 단백질이고, B는요, 이걸 인지질이라고 하죠. 인지질. 자, 그래서 인지질이 몇 개가 돼 있어요? 2개가 돼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인지질 이중층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중층. 인지질이 2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인지질에서 요 바깥쪽,
요 바깥쪽 파란색 머리로 된 거, 요거는 바로 물과 친한 친수성이죠. 왜냐면 세포막 바깥쪽에는 물이 흐르고 있어요. 물. 세포막 안쪽도 뭐가 있어요? 물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물과 친한 친수성이 어디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친수성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이 다리처럼 생긴 거 있죠? 이게 바로 물과 친하지 않은 소수성 부위가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도 아래쪽이 무슨 성? 친수성. 아래쪽이 물이 있으니까 물 쪽에 친수성이 가까이 붙는 거고, 위쪽이 바로 소수성이 붙는 것이죠.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 거 고르시오. A는 막단백질이고 B는 인지질이다. 어때요? 맞죠? 세포막에서 B는 이중층, 인지질 이중층을 구성하고 있다. 디귿. 기억은 소수성. 자, 기억 여기가 바로 뭐예요? 친수성이잖아요. 친수성이고 니은이 바로 물과 친하지 않은 소수성이 된다. 틀렸고.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죠. 자, 14번 바로 이어서 볼 텐데, 자, 이때 우리가 이 인지질 이중층과 막단백질로 이동하는 물질이 좀 다르다 그랬죠.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인지질 이중으로 된 층, 인지질 이중층이다 그랬죠. 자, 근데 인지질 이중층으로 들어오는 건 굉장히 입자가 작아야 되죠. 입자가 작은 물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애들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기체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 뭐에 의해서? 고농도와 저농도에 의해서 농도가 높은 거 낮은 곳으로 나오는 거. 이걸 무슨 현상이라고 했어요? 바로 확산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마찬가지로 막단백질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막단백질 통해서 이동하는 B는 입자 크기가 큰, 그러면서 물에 잘 녹는 뭐예요? 아미노산, 포도당 이런 입자가 큰 애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온들이 이동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네, 그렇게 기억하시고 문제 풀어보면 되겠죠. A는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한다. A는 직접 통과하는 거죠. 네. A가 이동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다. 에너지 없이 확산은요, 확산을 거꾸로 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한 거지만 확산 자체는 농도가 높은 데 낮은 데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서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둘 다 이동원이 삼투가 아니라 뭐라고요? 확산이죠. 삼투와 확산은 확실히 다른 내용입니다. 답은 그래서 기억이 됩니다. 자, A, B 로게 짝지은 것은, 자, A는 기체라 그랬고, B는 이온이라 그랬죠. 또는 아미노산 같은 물질. 따라서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도 볼까요? 자, 다음은 13번. 포도당이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어요. 자, 포도당은 입자가 커요. 그래서 어디를 통해서 이동한다?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한다 그랬어요. 바깥이 고농도고 안쪽이 저농도니까 이 이동하는 원리는 마찬가지로 뭐다? 확산의 원리로 이동을 한다. 자, 1번 기억. A의 위치를 바뀌었을 때 A가 뭐예요? 바로 막단백질이잖아요. 네, 막단백질은 자유 유동성이 있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동성이 있다. A는 포도당만 선택적으로 투과시킨다. 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물질을 투과시키는 것이 아니다. 자, 세포막을 통해서 포도당이 이동하는 원리는 확산,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확산이다. 답은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접근하면 되겠고요. 자, 18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 텐데, 자, 18번은 이제 삼투와 관련된 내용 되겠네요. 삼투. 자, 삼투는 확산과 좀 다르죠.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게 확산이었다라고 한다면,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게 확산이라고 한다면, 이동하는 물질 자체가 뭐냐면 얘는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삼투는 뭐냐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데 누가 이동하냐면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물이. 원리는 비슷한데 이동하는 물질이 다르죠. 삼투. 그러면 지금 세포 가를 농도가 다른 설탕용액에다 넣었어요. A에 넣었더니 차이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A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A에서는 들어오는 물의 양과 나오는 물의 양이 지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농도가 비슷한 거죠. 자, B에 넣었을 때 지금 이렇게 줄어드는 건 바로 뭐예요? 물이 밖으로 안으로 들어오는 양보다 밖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더 많다는 거죠. 자, 물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니까 이 안쪽이 무슨 농도겠어요? 저농도고 이 바깥쪽이 무슨 농도겠어요? 고농도니까 이렇게 빠져나갔다. 농도가 진한 영역이라는 얘기죠. 자, C는요, 오히려 안으로 들어온 물이 더 많았던 거죠. 밖으로 나가는 양보다. 왜요? 바깥쪽이 저농도고 안쪽이 고농도니까 그런 거예요. 삼투는 그런 거죠. 그래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A에 넣었을 때 세포질의 부피가 가장 크다? 가장 작죠. 설탕 농도는 B가 가장 높다. 예, 가장 높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간 거죠. 삼투에 의해서. C에 넣었을 때는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밖으로 나가는 양보다 많아서 팽팽해지는 거죠.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잘하셨습니다. 자, 1등급 도전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 자, 이번에 동물세포의 구조가 나왔는데 A는 뭡니까? A, 요거 이렇게 생긴 거. 뭐예요? 네. 세포 구성 성분의 가장 마지막에 역할을 하는 꼴찌 역할을 하는 골지체. 뭐 하는 거예요? 단백질을 밖으로 분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 B 역할은요? B는 여기 동글동글한 거죠. 동글동글한 거. 자, 뭐예요? 뽀송뽀송하다 리보솜. 자, 리보솜의 역할은 식물세포나 동물세포 똑같아요. 뭐죠? 단백질을 합성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 C는요. C는 우리가 소포체 만든 단백질을 소포로 이동시키는 거. 이동시키는 거. 소포. 택배 왔어요. 네. D는요. 얘는 핵이죠. 핵이죠. 핵은 DNA가 있고요. 자, E는요. 네, 이렇게 생긴 거 뭐죠? 동물세포, 식물세포 다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하는 역할은 뭐라고요? 바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역할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기억. A에서 단백질 합성된다? 아니죠. A에서는 합성이 아니라 단백질을 이제 밖으로,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것이죠. 네.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 A하고 C하고 바뀌었고요. 니은. B와 T는 식물세포에도 있다. 네. 리보솜과 핵 다 있죠. E에서 에너지를 생성한다. 네.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생성하죠. 답은 4번. 자, 이번에 3번. 삼투와 관련된 거네요. 적혈구를 식염수와 농도가 다른 소금용액에 넣었대요. 생리 식염수에 넣었더니 모양이 유지가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밖에 있는 농도와 요 안에 있는 농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이동하지 않은 거죠. 근데 A에 넣었더니 바깥에서 지금 물이 지금 안으로 들어간 거죠. 왜 들어갔을까? 안쪽의 농도가 더 고농도고 바깥쪽의 농도가 저농도니까 삼투에 의해서 물이 이동한 거죠. 네, 물이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바깥쪽이 저농도였다. 자, 이번에 쪼그라드는 건 뭐냐면 바깥쪽이 고농도였기 때문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물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A는 농도가 낮은 소금용액이고 B는 고농도의 소금용액에 넣은 거죠. 자, 소금용액의 농도는 B가 더 큰 것이고 A에서 시간이 더 지나면 터질 수도 있다. 물이 더 들어가니까 터질 수도 있는 거고요. B에서는 세포 안팎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다? 아니죠. 네, 지금 바깥으로 나가는 게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답은 니은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생명 시스템 기본 단위 세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 풀어봤어요. 수고했습니다.